그녀는 친어머니에 의해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돌아왔고, 이제 그녀의 모습은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그녀가 당연히 자신의 것이어야 할 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구독하고 시청하는 곳에서 댓글을 작성하세요. 작은 남부 마을은 지는 해의 황금빛 안개 아래에 있었고,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일을 알고 있었고, 어떤 비밀도 오래도록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겸손한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들의 흰색 울타리는 외모에서만 존재하는 완벽함을 상징했습니다. 16세의 유나가 가족과 함께 살았던 곳은 조용한 칼레드 사크에 있는 이 집 중 하나였습니다. 유나의 아버지 신우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고, 그의 나날은 지역 자동차 수리점에서 일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의 풍화된 손은 수년간의 노고의 흔적이 있었고, 그의 엄격한 태도는 가족 중 누구도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그녀의 어머니 은지는 전형적인 주부였지만, 가족의 명성에 대한 집착이 종종 그녀의 따뜻함을 가렸다. 유나의 여동생 지민은 호기심이 가득하고 유나가 오래전에 벗어났던 종류의 순수함을 지닌 밝은 눈을 가진 10살 소녀였다. 유나 자신은 조용했고, 가족 사이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 경계의 끝에서 오후를 보냈고, 무릎 위에 스케치북을 올려놓고 거대한 참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녀의 그림은 그녀가 꿈꿀 수 있는 세상으로의 창문이었다. 빛, 웃음, 사랑으로 가득 찬 집, 그러나 그녀가 환상을 스케치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실제 삶의 표면. 바로 아래에서 폭풍이 일어났다. 모든 것은 유나가 영빈을 만난 몇 달 전에 시작되었다. 그는 이웃마을에서 온 매력적이고 작은 마을의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꿈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한동안 그의 관심은 그녀를 단조로운 삶에서 끌어내는 생명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회오리 바람 같은 로맨스는 오래가지 못했다. 유나가 임신했다고 말한 날, 영빈은 작별 인사도 없이 사라져서 홀로 그 여파에 맞서야 했다. 그날 저녁, 유나는 방에 있었고, 임신 양성 반응 검사에 구겨진 자네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지민이 문을 두드리지 않고 갑자기 들어왔다. 유나는 증거를 숨길 시간이 거의 없었지만 지민의 커다랗고 큰 눈은 이미 그것을 보았다. 그녀의 여동생의 헐떡임이 들렸고 그녀의 순수함은 순식간에 산산이 조각났다. 뭐야?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민은 방에서 달려나갔고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있었고 유나는 핵심을 찔렀다. 어머니와의 대치는 빠르고 잔혹하게 다가왔다. 은지는 거실 문간에 서서 분노의 가면을 쓴 얼굴이었다. 그녀는 마치 무기인 것처럼 시험지를 손에 쥐었다. 이게 뭐야, 유나? 그녀의 목소리는 채찍처럼 울려 퍼졌고 분노와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어떻게 감히 이런 치욕을 우리 집에 가져올 수 있어? 유나는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말은 은지의 폭언에 묻혔다. 어머니의 비난은 폭포와 같았고 한마디 한마디가 마지막 말보다 더 깊었다. 당신은 우리를 망쳤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 어떻게 그들을 마주할 수 있겠어? 교회에서든, 식료품점에서든? 당신은 우리 가족을 부끄럽게 만들었어. 지금까지 침묵하던. 그녀의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조용히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마침내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그녀를 핵심까지 얼려버리는 차가움이었다.
너는 내 딸이 아니야.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의 마음은 그 말에 산산이 조각났다. 그녀의 어린 시절에 관해 박힌 마지막 못이었다. 논쟁은 그녀의 부모 사이의 본격적인 싸움으로 확대되었다. 은지는 신우에게 무관심하다고 소리쳤고, 그는 그녀가 딸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유나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고,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고, 자신의 삶에서 구경꾼처럼 느꼈다. 싸움은 은지가 유나를 현관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차가운 밤으로 밀어냈다. 비가 시트처럼 쏟아져 내려 몇 초 만에 유나는 흠뻑 젖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어머니에게 그녀를 들여보내 달라고 간청했지만 문이 그녀의 얼굴에 쾅 닫혔다. 문 뒤에서 그녀는 지민이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억눌렸지만 분명했다. 바깥 세상은 어둡고 환영하지 않았다. 유나는 현관에 서 있었다. 몸을 떨고 그녀의 마음은 두근거렸고 이웃들은 소란에 이끌려 창문으로 내다보거나 현관에 서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호기심과 판단이 뒤섞여 있었다. 속삭임은 그녀의 귀에 날카롭고 날카로웠다. 갈 곳이 없어 유나는 걷기 시작했다. 비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얼굴에 붙이고 옷을 적셨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녀를 목적지 없이 마을로 데려갔고, 이제는 낯선 것처럼 느껴지는 익숙한 랜드마크를 지나쳤다. 모든 발걸음은 절망으로 무거웠고, 모든 숨은 그녀를 삼킬 듯한 흐느낌에 맞서 싸웠다. 그녀는 영빈을 생각했다. 그가 한 약속과 그들이 공유했던 꿈을 생각했다. 그녀는 부모님, 여동생, 그리고 그녀가 뒤로 남겨두는 삶을 생각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녀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을 생각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의 연약한 불꽃이었다. 비가 그쳤을 때 유나는 마을 외곽에 있었고 가로등이 황무한 길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계획도 없고 목적지도 없었다. 그녀가 아는 것은 돌아갈 수 없다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옛 삶으로 가는 문은 닫혔고 그녀는 불확실한 미래의 문턱에 서 있었다. 첫 햇살이 지평선 위로 비치며 유나가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마을의 젖은 거리에 희미한 빛을 던졌다. 그녀는 마을 외곽에 있는 황무한 공원의 벤치에 앉아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었고 그녀의 팔은 마치 산산이 조각난 그녀의 세상의 조각들을 다시 모으려는 듯 자신을 꼭 껴안았다. 어느새 그녀는 지쳐 있었고 그녀는 엄마의 말과 아빠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채 불안한 잠에 빠져 있었다. 유나의 배는 배고픔으로 뒤틀렸고 그녀는 억지로 일어섰다. 그녀는 돈도 없고 계획도 없고 갈 곳도 없었다.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강타했다. 그녀는 피난처,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필요했다. 자신과 그녀가 품고 있는 아기를 위해서였다. 아침은 시선과 수군거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유나가 마을을 걷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그들의 조용한 대화는 짙은 안개처럼 공중에 떠돌았다. 지역 빵집을 나온 한 여성이 유나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는 마치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그들을 더럽히해 수 있는 것처럼 어린 딸을 재빨리 끌어당겼다. 절박한 마음에 유나는 작은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 갓 내린 커피 냄새와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그녀를 강타했다. 그녀는 통로를 돌아다니며 배에 갉아먹는 듯한 고통을 가라앉힐 만한 무언가
아무거나 애를 찾아 눈을 굴렸다. 그녀는 샌드위치와 물 한 병을 집어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보물처럼 움켜쥐었다. 카운터에서 무뚝뚝한 태도의 중년 남성 점원이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진흙투성이의 신발과 비에 젖은 옷에 머물렀다. 그걸 살 돈 있어? 그는 경멸이 섞인 어조로 물었다. 유나는 주머니를 더듬으며 얼굴을 굴욕감으로 태웠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사과하고 물건을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다. 그녀가 떠나려고 돌아서자 점원이 그녀의 귀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여기에는 더 이상 자선 사업이 필요 없어. 우리 스스로도 충분히 골치 아픈 일이야. 매장 밖에서 유나는 벽에 기대어 얕게 숨을 헐떡였다. 눈물이 그녀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며 그녀는 연석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상황의 현실은 그녀의 가슴을 누르는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는 더더욱요. 시간은 방황과 거부의 흐릿한 흐름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그녀가 갇혀있던 보이지 않는 감옥의 벽이 강화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유나는 마을 외곽에 있었고 발은 아팠고 정신은 거의 무너졌습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기울었고 공기 중에 쓰라린 추위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비포장 도로 끝에 작고 낡은 집이 있었습니다. 현관 불빛이 깜빡이며 흔들리는 계단에 따뜻한 빛을 비췄습니다. 유나는 망설이며 그녀의 손은 문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그날 마주친 다른 사람들과 거주자들이 다를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지만 희미한 빛이 그녀를 부르는 듯했습니다. 어둠 속의 연약한 등대처럼. 그녀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한 노부인이 나왔다.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은 느슨한 롤빵으로 묶여 있었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지평선을 살폈다. 그녀는 즉시 유나를 발견했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잠시 동안 그들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서 있을 거야? 아니면 들어올 거야. 그 여인이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다. 유나는 자신을 멈출 생각을 하기도 전에 다리를 앞으로 내밀었다. 집 안은 작지만 아늑했고 난로에서 무언가를 요리하는 냄새가 가득했다. 그 여인은 유나에게 주방 테이블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수프를 그릇에 떠서 그녀 앞에 놓았다. 유나는 이 친절의 대가가 따르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먹어, 그 여인이 말했다. 그녀의 어조는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유나는 숟가락을 집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수프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뼈에 자리 잡은 오한을 달랬다. 제 이름은 수빈이에요. 그 여인이 그녀 맞은편에 앉아 말했다. 지옥을 겪은 것 같아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렸다. 그녀는 설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빈은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말을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꾸준하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삶, 그녀가 겪었던 고난, 그리고 그녀가 잃은 가족에 대해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고통과 회복력으로 짜여 있었다. 역경에 맞서 살아온 삶에 대한 증거였다. 세상이 무너진 후 처음으로 유나는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수빈의 집은 그녀의 피난처가 되었고
세상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그녀에게 닿을 수 없는 곳이었다. 며칠이 몇 주로 바뀌었고 유나는 나이든 여성에게서 배우고 있었다. 수빈은 그녀에게 바느질하는 법, 요리하는 법, 모든 돈을 아끼는 법 등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쳤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유나에게 조용한 힘으로 세상에 맞서는 법을 가르쳤다. 몇 달이 지나면서 유나의 배가 커졌고 그녀가 지닌 삶을 상기시키는 눈에 띄는 신호였다. 수빈은 판단 없이 지혜와 지원을 제공하면서 모든 것을 그녀 곁에서 지켜봤다. 이웃들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다. 그들이 마을로 나갈 때마다 속삭임과 날카로운 시선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거리에서 수빈을 멈추고 왜 그 여자에게 신경을 쓰는지 물었다. 수빈의 대답은 단순하고 단호했다. 누군가가 해야 하니까요. 두 여자 사이의 유대감은 신뢰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깊어졌다. 수빈은 유나가 잃은 가족이 되었고, 유나는 나이든 여성의 세상에 새로운 삶과 목적을 가져왔다. 유나가 분만을 시작한 밤은 차갑고 맑았다. 수빈은 모든 것을 이미 본 사람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며 흔들리지 않는 손과 차분한 말로 유나가 고통을 겪도록 안내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을 때 유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쇄도를 느꼈다. 그녀는 딸을 꼭 껴안고 팔에 안긴 작고 완벽한 존재에 경탄했다. 미나, 유나가 속삭였다. 그 이름은 적절하다고 느껴졌다. 그녀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다. 수빈은 그녀 옆에 섰고 보기 드문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했다. 그녀는 아름다워요. 그녀는 감정이 짙게 묻어난 목소리로 말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처음으로 유나는 아마도 그들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믿게 했다. 유나가 부모님 집 밖에 서서 비에 젖고 혼자 세상의 무게를 견딘 지 1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녀는 작은 카페 문에 있는 간판을 돌려 문을 열면서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놀랐습니다. 카페는 소박하지만 따뜻했고 벽에는 그녀와 미나가 함께 그린 그림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신선한 커피와 구운 과자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지역 사회의 초석이 된 공간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밝고 활기찬 10대가 된 미나는 카운터 주변을 돌아다니며 진열장의 페이스트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고 유나는 딸이 스스로 흥얼거리는 것을 보며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나는 유나가 쌓아온 모든 것의 화신이었습니다. 희망과 결의의 등대였습니다. 카페에서의 삶은 고유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테이블을 가득 메우며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었고 그들의 존재는 유나가 이 작은 세상에서 찾은 지원을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번창하는 사업과 겉보기에 평화로운 삶의 표면 아래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유나는 가족이나 떠난 마을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전에 그 장을 마감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의 삶으로 다시 스며든 과거는 선선한 가을 아침에 찾아왔다. 카페 문 위에 종이 울리고 유나는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문간에 서 있는 사람은 10년 이상 보지 못했던 인물이었다. 그녀의 어머니, 은지였다. 그녀를 보자 상충되는 감정이 밀려왔다. 유나는 얼어붙었고 그녀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은지는 더 나이 들어 보였고 한때 자랑스러웠던 그녀의 자세는 약간 구부정했고 눈은 피로로 가득했다.
잠시 동안 두 사람 모두 말을 하지 않았다. 카페는 고요해진 듯했고 대화의 웅얼거림과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배경으로 사라졌다. 안녕, 유나, 은지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망설였다. 그녀는 손에 작고 낡은 핸드백을 들고 마치 그것이 생명줄인 것처럼 움켜쥐었다. 유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세월은 어머니의 가혹한 말이나 버림받은 아픔에 대한 기억을 부드럽게 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은지를 보니 그렇게 연약하고 확신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일어났다. 연민의 빛이 번쩍였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유나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긴장의 밑바탕은 틀림없었다. 은지는 망설이며 카페를 둘러보았다. 너를 보고 싶었어. 이야기하고 싶었어. 유나는 창문 근처의 빈 테이블을 가리켰다. 앉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제 일을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고 깨지기 쉬운 휴전을 깨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신중하게 움직였다. 미나가 갓 구운 쿠키가 담긴 쟁반을 들고 뒤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식탁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엄마, 누구야? 그녀가 눈썹을 찡그리며 물었다. 유나의 목이 조여왔다. 미나, 은지야. 우리 엄마, 그 단어가 그녀의 혀에 낯선 것처럼 느껴졌다. 미나의 눈이 커졌고 두 여자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엄마? 내 생각엔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가서 주방에서 준비 작업을 마쳐 미나는 망설였지만 그대로 따랐고 유나와 은지는 내버려 두었다. 유나는 카운터에 기대어 팔짱을 끼었다. 뭐 원해? 은지는 손을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나는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유나. 나는 실수를 했어. 끔찍한 실수였지. 하지만 나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어. 내 아빠는 지금은 돌아가셨어. 그리고 지민이는 이사를 가서 자신의 삶을 시작했어. 나는 그냥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유나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어린 시절의 위압적인 인물이 아니라 후회와 외로움에 짓눌린 여성으로 보았다. 그래도 과거의 상처는 깊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냥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 유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녀의 고통은 표면으로 솟아올랐다. 내가 날 어떻게 겪게 했는지 알아? 쫓겨나고 갈 곳이 없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은지는 딸의 말에 움찔했다. 내가 한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건 알아.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 유나.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유나는 감정이 소용돌이치며 돌아섰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답을 요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뒤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가 몇 년 전 도로시어가 한 말을 떠올리게 했다. 분노를 참는 건 결국 당신을 다치게 할 뿐이라는 말이었다. 도로시어의 지혜는 유나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했고 지금도 그 지혜는 공감을 얻고 있다. 그날 저녁 카페를 닫은 후 유나는 가게 위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미나와 함께 앉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일들을 떠올렸다. 유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공유하며 왜 가족 이야기를 숨겨두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미나는 주위에 깊게 경청했고 그녀의 표정은 호기심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언제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한숨을 쉬며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모르겠어.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어쩌면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 어쩌면 나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 그 후 몇 주 동안 은지는 계속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앉는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결코 밀어붙이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나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보였고, 딸이 자신이 만든 삶에서 잘 지내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보였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둘러싼 벽은 여전히 굳건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빈은 카페에 들렀고, 그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했습니다. 그녀는 은지를 즉시 알아차리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야. 유나가 건조하게 웃었다. 그게 한 가지 표현이네. 수빈이 유나를 옆으로 데려갔고 그녀의 어조는 진지했다. 여기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냈어, 소녀야. 오래된 상처가 내 평화를 훔치게 하지 마. 용서는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수빈의 말은 그녀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남았다. 그날 저녁, 유나가 카페를 닫을 때 그녀는 은지의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위층으로 올라가서 저녁 먹을래? 그녀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지가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움에 올려다보았다. 그럴게,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아직 아물어야 할 상처가 있었고 말하지 않은 말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화해를 향한 연약하고 망설이는 한 걸음. 그리고 유나는 엄마가 미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용서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